자, 그간 상가와 집합 건물 관련해서 구독자들의 상담 내역을 좀 정리하는 이제 종합적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알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집합 건물 공동주택 관련해서 굉장한 분쟁과 굉장한 사례가 많은데 이걸 한 번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좀 안내를 천천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시작하고 첫 번째 좀 지나가겠습니다. 후임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임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관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지금 기존에 관리인이 있었다가 후임 관리인 후보가 없는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빌라나 상가나 이런 데 보면 기존의 반장님이나 우리가 흔히 이제 입주자 대표라고 하죠. 관리인을. 그러니까 뭐 대표가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 이제 뭐 후보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는다고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에 전임 이제 동대표죠. 전임 관리인이 어떤 업무까지 관리 범위를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뭐 기존까지 행했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뭐 그냥 드리면 그냥 민법상의 긴급 사무 처리 규정이 있으므로 민법상에 긴급한 사무 처리 규정이 있으므로 통상의 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관리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후임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종전의 그 기존의 관리인이 계속 업무를 보셔도 상관없다. 관리규약 재개정 시 의결 정족수를 60%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결의에 효력이 있나요? 일단 관리규약 재개정 시의 의결 정족수는 이제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재개정은 4분의 3으로 강행 규정으로 정해놨어요. 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라는 동의 요건은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뭔가를 이제 변경하는 건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이제 집합건물법에도 너네들이 그냥 관리규약으로 개정해서 살면 돼 라고 하는 거지만 강행 규정은 다른 부분이에요. 강행 규정은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므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야 우리 뭐 한 3분의 2로 하자 그래서 변경했다고 하는 건 다 효력이 없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사용료 중 전기세를 면적의 3의 비율로 하고 있는 현 부과 방식이 적법한가요? 네, 이제 공용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전유 부분, 내가 사는 집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고, 뭐 복도, 전기, 수도, 주차장 이런 뭐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이런 공용 부분의 관리비 부과 방식을 여쭤보시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임의 규정으로서 관리규약에서 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의 전기 사용량을 7대 3 면적 비율로 하자 이런 부분을 관리 규약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해서 찬성이 됐다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런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 라고 한다면 면적 비율로 부과해야 합니다. 면적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호실은 50평이고 어떤 호실은 30평, 어떤 호실은 10평인데 관리규약으로 우리는 공용 부분의 전기세를 7대 3 비율로 면적 3으로 주겠습니다라고 관리규약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개정을 했다면 따라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관리규약으로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면적 비율로. 그래서 저희 회사도 첫 관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100% 면적 비율로 다 안분합니다. 평수가 크신 분은 크게 내야 되는 거고 적으신 분은 적게 내야 되는 거고 면적 비율로 우리는 부과를 합니다. 관리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관리인인 본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물론 그러시면 안 되지만 많습니다. 자, 이해 상반 행위가 될 경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리인이라는 건 변호사겠죠. 관리단 집회 참석 시 최소 참석 인원은 몇 명인가요? 관리단 집회 참석 시 최소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인원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그냥 적게 잡아서 그러진 않겠지만 최소 그냥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관리인
포함 3인은 오셔야 돼요. 관리인 포함 3인, 뭐 3명은 오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집합건물법 제39조 제3항에 보면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우리가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라는 거는 그냥 흔히 회의록이라고, 그냥 회사의 회의록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적고, 뭐 의장과 구분 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관리인과 일반 구분 소유자 두 분은 오셔야 된다. 호실이 다른 두 분은 오셔야 된다. 관리규약과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결행사자 인증서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현재 관리 규약도 없고, 거의 뭐 신축 건물일 수 있겠죠. 현재 관리 규약도 없고, 이제 관리인도 없는데, 우리가 그 어떤 집회의 결의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이럴 때 꼭 인증서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이신데, 자, 그냥 알려드릴게요. 인증서는 우리가 누가 투표하는지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인증서라는 건 기본 바탕이 정확히 누가 투표했을까?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게 구호가 많이 들리고, 뭐 투표를 어떻게 대만식으로 바꾸자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알지만 참여는 안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증서라는 건, 전자적 방법의 인증서라는 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규약으로 이 인증서에 대한 거를 뭐 우리 없어도 된다라고 결의를 했으면 모를까. 관리규약도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서로 행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인증을 확인을 거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신축 건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관리인이 없는 경우, 어떤 누구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전체 호실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체 호실의 5분의 1 이상이면, 전체 호실이 10가구라면 2가구 이상이 합심해서 소집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청하냐? 요청하는 방식은 각 집집마다 우리가 뭐 일주일 후에 혹은 열흘 후에 어떤 관리인 선출, 뭐 관리비 안내, 뭐 하자 보수 관련된 내용으로 어디서 뭐 우리 지하 주차장 1층에서 몇 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5분의 1 이상이 요청했다는 뭐 몇 호 해서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청자들. 그렇게 해서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집집마다 안내하셔도 되고, 그 로비에 안내문이겠죠. 게시판에 게시하셔도 됩니다. 관리규약이 많아서 소유주들에게 우편 통지 시 개요만 보내려 합니다. 관리규약 개요만 넣어도 되나요? 관리규약이 되게 많죠, 내용이. 그러니까 관리규약이 많은데 이 개정된 안을 전체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요만 통지해도 되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안 됩니다. 개요만 통지하시면 안 되고, 원래는 이제 그 관리단 집회 전에 당연히 관리규약 재개정할 내용을 모두 다 알려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냐? 집집마다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로비에 놓으세요. 로비에 두꺼운 철 줄로 묶어서 걸어 놓으세요. 그래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세요. 누구나 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게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게시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게시하고 우편물로 발송할 때는 우편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개요만 넣었고 상세 내용은 로비 어디에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라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일단 위탁관리회사 법인을 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위탁관리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뭐 관리인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집합건물법 제24조에 관리인의 선임은 자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예를 들어서 저도 다른 데 관리인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왜?
그 구분 소유자나 입주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어떤 중심을 못 잡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이래저래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관리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외부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이 위탁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예를 들어 뭐 피선거권이나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소송 대표자 등은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시행령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에 뭐 당연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으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인, 사람이어야 된다. 자연인이어야 된다.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법인이 세입자인 호수가 관리비를 연체 중입니다. 해당 호실 소유주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법인이 임차한 호수에 해당 법인이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대요. 해당 호수의 소유자에게 해당 호수의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단 정답 드리면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 해당 호수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의 제가 미리 얘기하죠.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 해당 호수의 구분 소유자는 임차인과 같이 책임을 집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건물이니까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임대차로 돈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대하여 해당 호수의 소유자에게 관리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금 공용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보면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 전유 부분은 그 사람이 필요해 안 내면은 본인이 좀 불편함을 겪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집회에서 반드시 구분 소유자만 투표할 수 있나요? 관리인의 선임 안건은 이거예요. 신청인이 작성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의 검토라. 그러면 관리인 선임 안건은 우리가 흔히 그냥 구분 소유자가 집회 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으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 집주인이 따로 있고 임차인이 따로 있는데 집주인이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미리 집회 전에 관리단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 점유자죠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따라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상 점유자가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어떤 총회나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몇 월 며칠 날 뭔가 어떤 회의의 목적상으로 뭔가를 결정합니다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 전에 내가 그거 투표 내가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임차인은 권리가 없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당일날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되게 많지만 좀 가볍게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밑에 고정 댓글을 보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